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작전주의 윤유석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상 최대 실적과 역사적 저평가 종목 어떻습니까? 뭔가 확 와닿지 않으신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종목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첫 번째 핌스, 그 다음에 코엘패션, TNL, 인트로조, 사조 대림을 말씀을 순차적으로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저평가, 싸다. 실력에 비해서 몸값이 싸다. 따라서 몸값이 올라가야 될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성장주. 성장이라는 게 뭘까요? 실적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프로야구 선수를 예를 들었죠.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선수가 있는데 몸값이 아직 안 올라가서 싸요. 그러면 이 친구의 몸값은 앞으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확률이 높죠.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을 좀 읽어봤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핌스 주가가 좀 조정을 받네요. 아이고 주가 올라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 종목 얘기한 지 6개월 전에 얘기한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얘기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주가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그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잘못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하면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막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오르면은 감사하고 떨어지면 아유 역시나 이 사람 또 문제 있는 사람이구만. 실패한 종목을 우리한테 소개했구만. 또 이렇게 평가하시죠. 아니요. 주식 투자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시간은 곧 돈이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고 실적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하나 그러한 실적이 시장에서 널리 퍼져서 입소문이 나서 보유한 사람은 계속 종목을 안 팔고 보유하고 있고 신규로 이 종목을 발견해 가지고 새롭게 매수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결국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시간은 돈이란 말이 예전에 저는 학창시절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종목들이 주가가 자기 제 몸값에 도달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평가해서는 안 돼요. 올해 안에 네, 그런 평가가 아마 나타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조금 좀 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 주식 초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주식의 철학부터 일단은 깨우쳐야 되고 있고 주식의 원리를 일단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나마 앞단에서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평가 성장주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타난 모든 투자법을 통틀어서 이 투자법을 넘어서는 투자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실천을 잘 못해요. 왜? 시간을 내어줄 생각이 없으니까. 오늘 사면 내일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니까 따분하게 생각해요. 자,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모두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슈퍼리치들 모두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법입니다. 허나 실천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왜?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저평가 성장주는요. 개념적으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일단은 성장한다. 돈을 과거보다 더 많이 번다. 실적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빨간 선이 올라가고 있죠. 실적이 성장한다는 것. 좀 더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할게요. EPS. 주당 순이익이 연평균 20%씩 상승한다라는 일단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주가는 시가총액이 이 EPS 실적에 비해서
몇 배로 올라가느냐 떨어지냐. PR이죠. PR 기억하셔야 됩니다. EPS 반드시 그 개념, EPS와 PR에 대한 개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EPS는 실적이고요. 돈을 더 번다는 거고, PR은 시가총액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로 움직이느냐. 결국 주가를 의미하는 거죠. 언제 사야 될까요? 이 개념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이 어디서 사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사요. 비쌀 때. 실적 대비 비쌀 때. 적정 주가 대비 비쌀 때 사요. 왜? 이때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뉴스들. 그리고 요즘 대세가 이거다. 주도주가 뭐다. 이렇게 떠드는 종목들 있죠. 죄다 비싼 종목들입니다. 왜?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 싼 종목은요. 뉴스에 안 나와요. 아니 실적 좋고 싼 종목이 왜 뉴스거리가 됩니까? 그거 뉴스 쓰면 기자들한테 이상한 얘기 들어요. 야, 너 이거 주식 산 거야? 주식 사고 네가 산 거 기사화하는 거야?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왜? 너무 엉뚱하잖아요. 뉴스거리가 전혀 안 되는 게 뉴스에 나왔으니. 진짜 뉴스거리는 뭔지 아십니까? 와, 실적 대비 끝도 없이 주가가 올라가지고 와, 대단하다. 주가가 저렇게까지 올라갈까? 이게 화제거리예요. 이런 종목들이 뉴스에 많이 나와요. 결국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죠. 내가 샀을 때 분명히 어디서 정보를 들었을 겁니다. 그게 뉴스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인기 종목들. 이런 종목은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주식을 자기가 직접 발굴하기가 어려우니까 뉴스에서 종목을 발굴하잖아요. 뉴스에 나온 종목들은 증권사가 리포트를 써가지고 시장에 표출이 되고 그걸 기자들이 받아 써가지고 나오는 기사입니다. 비싼 종목들이에요. 어디서 사야 된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실적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도 모르고 시장에서 관심도 아무도 없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 종목은 글렀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고 소외되고 심지어는 무시당하는 종목들. 근데 이 종목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요 시장의 관심은 또 바뀝니다.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였고요. 또 하나가 풍력주였습니다. 풍력주. 엄청나게 무시를 당했어요. 이때 됐습니다. 근데 시장의 관심은 바뀐다라고 그랬죠. 고평가돼가지고 비싼 종목들이 더 이상의 매수세가 없고 주가가 떨어질 때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이 다시 부각이 됩니다.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외된 종목, 주가가 꿈쩍하지 않은 종목, 샀는데 꿈쩍하지 않는다? 실망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저평가 성장률은 그냥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시장에 관심이 올 때까지. 자, 지금 약세장이죠.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저평가 성장주의 약세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특징이 지수가 조정이 일어난다. 최근에 약세장이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전체 지수가 떨어질 때는요. 주가 하락폭이 낮아요. 별로 안 떨어져요. 왜냐면 워낙 싼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은 좋고 워낙 싼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지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도 생기고 거래량도 낮고 그러니까 이제 매수세가 없으니까 이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확실하게 그 종목을 알고 있는 분들은 꽉 쥐고 안 놔요. 그래서 떨어져 조금밖에 안 떨어집니다. 반대로 지수 조정 이후에 즉 조정을 멈추고 나서 시장이 약간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을 때는 재평가 즉 주가가 과거보다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목격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자, 종목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주가 라인이 있다가 지수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약세장을 만나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쳐요. 실적이 별로고 주가는 또 비싼 종목들은요.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집니다. 확 떨어져요. 자, 오른쪽에 있는 종목은 실적이 좋고 저평가된 종목인데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조금밖에 안 떨어져요. 원래는 저는 아예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이 종목도 떨어집니다. 조금밖에 안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이제 반등이 일어날 때는 이쪽 왼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반등이 제대로 안 일어납니다. 주가 회복이 안 돼요. 왜? 원래 여기가 제자리였거든요.
원래 주가가 여기 있어야 될 종목들이 이상한 수급, 뭐 테마, 뭐 이상한 이슈에 걸려가지고 그나마 여기에 있었던 거고 지수 조정에 의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종목은요. 지수 조정 이후에 주가 회복을 넘어서 기업 재평가가 일어납니다. 떨어졌을 때 이 기업은 실적 좋고 워낙 저평가인데 또 떨어졌어? 갑자기 부각이 돼요. 더 많이 올라갑니다. 왜? 이 자리가 원래 이 기업의 위치였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세장이잖아요. 뭐 하셔야 될까요? 다음 페이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그 개념도 실적 좋은데 싸게 샀어요. 저평가 때 딱 샀는데 지수 조정을 맞아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손절해야 될까요? 천만에 50% 세일가인데요. 자, 제품의 품질은 그대로고 가격만 떨어진 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바게인 세일이죠. 바게인 세일 때 사야지 그걸 왜 팝니까?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더 떨어지면은 폭탄 세일입니다. 이거는 저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죠. 비중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평가 성장주를 발굴할 줄 알고 그런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세장에서 절대로 쫄지 마세요. 약세장에서는 오히려 노리세요. 야, 기왕 내가 싸게 샀는데 더 떨어졌어? 에라이 더 떨어져라 그럼. 내가 더 사게.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슈퍼리치들이 지수가 조정이 일어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떨어지면요. 굉장히 큰 노림수를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저가 매수를 전략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조정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은 손절을 해가지고 손실을 보는데 슈퍼리치들은 오히려 조정장에서 자산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첫 번째, 내 종목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두 번째, 실적 대비 내 종목이 지금 굉장히 싸구나, 저평가됐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한번 보세요. 자,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어요. 2021년도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좋아졌나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다 올라간 거 확인하셨나요? 그리고 3분기가 아니라 1, 2, 3분기 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지난해하고 같이 비교했을 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몇 프로씩 올라갔나요? 알고 계시나요? 모른다고요? 그럼 그 종목 왜 들고 계십니까? 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성장했다. 성장한 만큼 주가가 적정 주가냐 싸냐 알고 계시나요? 모른다고요? 그럼 공부를 하셨나요? 안 했다고요? 저 같으면은 네, 주식을 모두 팔고 다시 공부를 한 뒤에 재입성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기 이전에 이러한 철학부터 먼저 공유가 돼야 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많은 지름길. 주식의 정도는 없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 15년 동안 네, 망하는 지름길에서 허우적대다가 결국 탈출을 했는데 당장 멈추십시오. 기업의 가치를 안 보고 차트를 본다는 거. 이건 그냥 어떤 사람의 실루엣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겠다는 거 똑같아요. 차트를 보고 기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남들이 사면 따라한다? 이거 컨닝이잖아요. 컨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종목 추천 뉴스 보지 마세요. 이거 묻지마 투자입니다. 이것도 묻지마 투자예요. 그 애널리스트가 그냥 작성한 뉴스를 가지고 기자가 받아서 한 거, 자, 거기에는 실적 성장한다, 좋은 말만 다 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한마디가 빠져 있어요. 뭐다? 싸다고는 말 안 했다. 다 비싸요. 자, 우리는 유통업자예요. 주식 투자자는. 어차피 주식을 우리가 제조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주식 사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샀다가 되팔고. 유통업자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통업자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물건이라도 도매가에 띄워야 돼요. 싸게 띄워야 돼요. 그리고 제값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진을 챙겨야 되는데 도매가에 띄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비싼 거라서. 이 뉴스에 나오는 거는 자기들이 도매가에 띄워가지고 지금 소매가에 넘기겠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건데 그걸 소매가에 사게 되면 우리는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으로 돈 벌려면요.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거 비트코인도 아니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테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뭐 돈도 안 되는 거. 예? 맨날 물리잖아요. 맨날 손절이죠. 자, 이런 분들, 자, 이렇게 투자하는 거, 자, 인정. 아니, 뭐 투자의 정도가 없는데 이것도 허락해도 되잖아요. 단, 이분들은 매년마다 찾아오는 약세장을 만나면 무조건 손절입니다. 이렇게 돼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면 좋죠.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고, 뭐 단타 치고, 얼마나 쉬워요. 차트 보고, 수급 보고. 야, 추세가 살아있네. 사가지고 한 5% 먹고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평생 투자하면서 약세장을 계속 만나요. 매년 약세장이 있습니다. 올해, 아니, 2021년만 해도 약세장이 5번이 나왔어요. 5번. 벌었던 돈 다 잃고 결국은 손절.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뉴스 나오면 댓글로 욕하죠, 이제. 나쁜 놈들하고.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피해자인 척 하지 마세요. 이게 본인 책임입니다. 피해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좀 아픈 얘기죠. 예, 댓글로 악성 댓글 막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거 보고 또 제가 또 진도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오늘 진짜 종목을 또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까 저평가 성장주라고 얘기했죠. 이 종목은 저번에 4조 대리인과 똑같이 실적이 좋아졌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저평가인데 역사적 가장 싸요. 실적은 사상 최고인데 싼 거는 가장 싸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겠죠. 정상 JLS입니다. 자, 정상 JLS. 또 따분한 종목이 나왔네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진짜 따분해야 할 만한 종목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런 종목이 진짜입니다. 첨단, 미래, 지향적인 이런 기업 전 관심 없습니다. 전 병뚜껑 만들고 비누 만드는 따분한 기업인데 엄청나게 싼 기업. 허나 확실한 실적 성장을 하는 기업. 이런 기업이 저한테는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자, 이 종목은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근데 보통 초등학교 중심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프리미엄 영어학원입니다. 이 프리미엄을 기억해 두세요. 좀 뭐 비싼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설도 좋고 교육도 잘하고 뭐 이런 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국에 122개 체인점이네요. 학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 쪽이기 때문에 뭐 조기 유학이라든지 어학 캠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겠죠. 자, 주목할 것은 전체 매출 비중에서 오프라인 비중이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뭡니까? 코로나의 피해를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이들이 왜 오프라인에서 학원,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 쪽이니까 당연히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받겠죠. 온라인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일단 자, 이 상황인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일단 재무 안정성부터 체크하고 나가겠습니다. 유동 비율이 74%밖에 안 돼요. 자, 제조업 기준으로는 일단은 100%가 넘어야지 안정적인데, 자, 이 기업은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 굳이 100%를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원재료를 돈 주고 사와가지고 원재료를 외상값으로 사와가지고 갚아야 되는 제조업과는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원재료 사올 것도 없고 그러니까 또 애들 학원비는 달달이 계좌이체가 됐던 뭐 카드가 됐던 간에 현금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굳이 주머니 속에 돈을 많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이어가지고 야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부채 비율도 뭐 54%에 불과하고 순채금도 없고요. 보니까 영업 현금흐름 보니까 계속 플러스고 장부상에 나와 있는 당기 순이익보다도 더 높은 금액이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은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학원이라는 것은 사교육 쪽이잖아요. 사교육 시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보통 사교육 그러게 된다면 지금 학생들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사양산업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사양산업은 맞는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성장산업입니다.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이쪽에서에 보니까 1인당 사교육비가 보니까 연간 1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학원들이 옛날에 속셈학원이다 동네마다 있었는데 이것들이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에 의해서 서로 그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수합병이 일어나면서 잘 되는 학원들은 계속 잘 되고 있고요. 안 되는 학원들은 거의 사라져가지고 결국 이제 인수합병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최상위 업체들 쪽 위주로만 지금 성장세를 지금 이루고 있다.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상장한 기업 정도 됐으면은 우리나라 상장 정도 했으면은 뭐 최상위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아무튼 사교육비 증가에 의한 성장 산업이라는 것만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요, 투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1분기 때 실적이 그 당해년 모든 실적을 결판을 짓습니다. 왜냐면은 1분기 때 신입생이 들어오잖아요. 이 학원이 진도를 나가요. 그러니까 한 달 듣고 그만두는 그런 학원이 아닙니다. 영어라는 것이 뭐 어떻게 한 달 듣고 두 달 듣고 그만둘 수 없는 거잖아요. 계속 진도가 나가고 학생들의 실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1년 내내 강의를 듣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는 뭐 학년 그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1분기 실적이 연간 실적을 좌우해요. 요거 정상 JS는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볼게요. 지난해 유일하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1월 달에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겁이 난 거죠.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겠고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을 학원에 안 보낸 거예요. 자, 2020년도 1분기 때 갑자기 매출액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해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도 실적 망했죠? 떨어졌죠? 자, 반면에 2021년도 1분기 때는 확 올라갔어요. 아마 이때 수업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이쪽에 또 가담하고 그랬겠죠. 사상 최대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도 실적 추정치가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2021년도 1, 2, 3분기 누적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2022년도 1분기 실적이 또 시작되겠죠. 그 실적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러한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하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으면은 지금 교육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교육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옛날 같은 경우는 다자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한 자녀, 두 자녀 이러다 보니까 기왕 사교육비를 지출할 바에는 확실한 대로 지출하자면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상 JLS 학생 수 추이를 보게 된다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 JLS뿐만 아니라 얘들이 이제 프리미엄 영어 학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하이엔드급 교육도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브랜드력이고 그리고 또 인프라의 어떤 능력도 있고 그래서 정상 JLS가 갖고 있는 브랜드력과 어떤 교육 능력,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실적 이제부터 한번 볼게요. 2020년도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 매출액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은 매출액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떨어졌네요. 그리고 수익성도 안 좋았죠. 왜냐하면 이 기업은 그 고정비 부담이 좀 커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사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떨어져도 비용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액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이 기업은 고정비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어져도 교수의 월급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그 인건비 비중이 높아요. 매출 떨어져도 인건비는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니까 매출액이 조금만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어요. 2021년도 3분기까지. 보니까 3등분으로 나눠도 대충 나눠도 4분기 실적 더해지면 한 요 정도 더해질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일단 좀 생각이 되고 영업이익률도 19%.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매출액이 올라간다고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떨어진다고 인건비가 같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출액이 올라간다고 인건비가 함께 증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이 좋아지니까 인건비는 그대로고 따라서 고정비 부담을 크게 해소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이제 증가하는 이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의 구입 비용이 높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없는데 이런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런 기업, IT 기업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즉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어디서 매출액이 좀 올라가는지 볼까요? 오프라인 쪽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쪽은 21%가 증가했는데, 자, 오프라인 쪽이 전체 매출 비중이 63%죠. 주력 쪽에서 21%가 굉장히 높게 성장을 했어요. 주목할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온라인 비중이 높아졌어요. 온라인은 매출액이 34%가 증가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이게 영업이익률을 상승시킨 영업이익을 수익성을 좋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뭐냐면은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경우는 10번 강의하면 10번 다 비용이 투여가 됩니다. 왜? 선생님이 10번 다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한 번 강의를 하면은 VOD를 녹화본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무한정으로 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비용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증가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정상 JLS는 아마 좀 생각을 좀 달리 가질 거예요. 오프라인 비중이 높았던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좀 비중을 높여서 수익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온라인 비중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그리고 다른 이제 기타 프랜차이즈 비중, 상품 비중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두 다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자, 매출액은 증가했고 이제는 수익성 측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2019년도 매출액은 한 요 정도 수준이 있다면은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도는 한 요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 같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소가 됐죠. 아직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의 그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만은 코로나에서 완전 벗어났어요, 실적에 대해서. 네,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 영업이익률은 어때요?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은 매출액은 1, 2,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22%, 18%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이때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2000% 올랐고 52%, 67% 굉장히 높은 성장이 나왔죠. 그래서 코로나를 벗어난 것 회복을 넘어서 아예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문별 매출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수출 같은 거 해외 쪽 사업 비즈니스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출 매출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지만은 결국 코로나가 완화가 돼버리면은 수출 쪽에서의 실적 기여도가 또 나오겠죠.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학원 매출은 21%가 증가했고 온라인은 34% 증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쪽의 매출 구조, 수익 구조가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영업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집계해서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1%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17%가 증가했습니다. 보니까 매출 원가율이 70% 정도 되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나온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니까 매출 원가율이 6%가 절감이 됐어요. 매출 원가율은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인건비.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인건비가 함께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이 21%가 증가하니까 매출 원가율이 6%가 그냥 자동적으로 감소가 돼서 수익성은 더 극대화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EPS, 주당 순이익입니다. 자, 우리 그 주식 초보자라 하시는 분, 초보자는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EPS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그 단어적 의미가 아니라 완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EPS가 돼야 됩니다. EPS를 보면 PER을 이해가 돼요. 자, EPS가 지난해 그 2020년도 까만색이고 2021년도가 이제 이러한 성장 아주 좋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8%가 증가했네요. 이거 다 묶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실적은 누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묶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야죠. 이렇게. 아직 4분기 실적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여기에 머물렀죠. 올해 4분기 실적이 어디까지 나올까요? 대략 한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전년도 대비 비슷하거나 상장하거나 그래도 이미 1, 2, 3분기 해놓은 숙제가 많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년 실적을 넘어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업계에서 추정 실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증권사, 수많은 증권사들이 컨센서스, 여러 의견을 모아가지고 집합체로 제가 한번 통계를 낸 겁니다. 2020년도 실적, 2021년도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지만은 대략 전년 대비 6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 그 전 페이지를 딱 가보면은 이미 전년 대비 108%가 증가했는데 4분기 실적이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을 거예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108%보다 훨씬 못 미친 62%를 했는데 이것도 고성장이잖아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연평균 10%씩 증가. 왜? 사교육비 증가율이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프리미엄 학원들 쪽에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영어는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렇게 된다면은 실적 성장,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자, 다시 볼게요. 2021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3분기 때. 여기에다가 주가는요. 우리가 사상 최대 홈런을 많이 때린 선수가 있는데 몸값이 제일 싸. 그럼 이 선수의 몸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정상 JS 2021년도 실적 대비 몸값입니다. 8.9. 역사적으로 가장 싸요.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 떨어져 봤자 14, 13, 12.7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퉁 하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인정 안 합니다. 예외적인 거는 인정하면 안 돼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낮았을 때가 14, 13.7이니까 14, 13. 이게 제일 낮았네요. 역사적으로 가장 쌌을 때가 10.3배였습니다. 즉 단기 순이익을 달성하면 시가총액 단기 순이익이 몇 배 정도 시장에서 형성이 됐었느냐. 이것은 주식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서로 무언의 약속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결정된 금액이죠. 가장 싼 게 몸값이 지금 몸값 8.9배입니다. 어떻습니까? 더 떨어질까요? 주가가?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는 수익을 얼마나 낼까 이전에 성공 확률부터 일단 따져보죠. 투자 성공 확률이 높아지면 수익률은 그냥 따라옵니다. 전리품입니다. 승률을 볼게요.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단기적으로 말고요. 2022년도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성공한다에 제 소중한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죠. 이 기업은 좋았을 때가 PR 17, 지금 PR 17이에요. 좋았을 때가 17, 이때 16.4, 15.5, 18, 이때가 좋았을 때예요. 나빴을 때가 14 정도. 적정 주가를 나빴을 때로 잡았습니다. 14. 왜 나빴을 때로 왜 잡냐? 저는 달성 가능한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달성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7.7로 목표로 했다가 거기까지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14 정도는 가지 않겠습니까? 지우개로 다시 좀 지우개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저분하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는 목표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해를 좀 하시고 같이 동의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같이 우리가 동의를 해야지 내가 목표가에 달성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게 되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적정 PR, 주가는 최소한 이 정도는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쭉 봤을 때 높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높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낮은 위치인
14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8.9인 이 PR은 이쪽 라인을 따서 올라가야 되겠죠. 58%의 상승 여력이 있고요.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주가는 11,000원이 됩니다. 11,600원. 이것은 굳이 1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고 2021년도 실적에 따른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3월 말이 되면은 이 4분기 실적이 나와요. 그러면 4월 초부터 이 기업의 PR이 8.9 이 정도 수치로 변합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집이 맛집이네. 왜 이렇게 싸? 와, 지난해 실적도 좋았고 엄청나게 싸네. 그러면서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이내에 주가는 11,600원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가정을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이 한 대여섯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을 특정 종목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요. 왜냐? 주가가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바스켓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더디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죠.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을 매도한 뒤에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을 물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좀 풍성하게 하는 전략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